아이와 나를 위한 1도 작은 변화의 시작. 저는 요즘 방송에서, 강연에서, 유튜브에서 1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 사람이 출발점에 서 있어요. 대부분 이미 많은 사람이 지나간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중 몇 사람이 각도를 1도 틀어서 많은 사람과는 다르게 걷기 시작해요. 1도. 출발할 때는 차이를 구별하기조차 힘든 아주 미세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몇 사람은 어디에 다다를까요? 육아 참 힘들어요. 아이를 정말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육아가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깊숙이 품고 있는 뜨거운 진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육아입니다. 오랫동안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박사님이 알려주는 내용을 읽을 때는 알겠는데, 볼 때는 알겠는데, 들을 때는 알겠는데, 막상 닥치면 다시 하던 대로 하게 돼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왜 우리는 자꾸만 하던 대로 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지나간 그 길로만 가려 할까요? 육아에서 1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1도의 변화로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이더군요. 육아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칠 것인가라는 고민도 아이를 돕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말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말을 하고 살아요. 말을 조금만 달리하면 육아는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아이도 부모도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1도의 변화가 쌓이면 당신의 삶과 가족관계가 변합니다. 이 책이 1도의 변화를 이끄는 그저 작은 시작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이 쓰시고 김영사에서 펴낸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라는 책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서문으로 이 책을 시작했는데요.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육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관계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박사님은 육아에도 그에 맞는 화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에 맞는 답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배우면 되는 거야. 얼마 전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옆칸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너 음식을 골고루 안 먹으니까 똥을 찔끔찔끔 토끼처럼 누잖아.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젠 진짜 잘 먹을 거예요.
너 분명히 말했어. 이제부터 골고루 먹어야 해. 알았어? 엄마가 이번에는 용서해 줄게. 내일부터 잘 먹는 거다. 저는 볼일을 보다가 하마터면 뛰쳐나갈 뻔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이런 상황이 꽤 많아요. 소아과에 다녀와서 엄마가 너 그러니까 골고루 먹으라고 했지? 소아과 선생님이 뭐라고 해? 골고루 안 먹어서 감기 걸렸댔지? 그러면 아이들은 미안해요 엄마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식탁에서 음식을 흘렸어요. 아빠 미안해요 라고 말합니다. 아빠가 조심 좀 하라고 했지? 네가 조심하지 않으니까 맨날 음식을 흘리잖아. 다음부턴 진짜 조심해. 이번만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면 사과해야 할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은 아이가 사과할 상황이 아니에요. 부모가 용서해 줄 문제도 아닙니다. 몰라도 가르치고 실수해도 가르치고 잘못해도 가르치고 심지어 나쁜 짓을 해도 가르쳐야 하는 아이니까요. 음식을 흘린 아이가 미안해합니다. 휴지를 옆에 가져다 주면서 흘릴 수 있어. 이건 내가 미안할 일이 아니야. 닦으면 돼. 흘리지 않고 먹는 법은 천천히 배우면 돼. 라고 가르치면 됩니다. 아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건 내가 아빠한테 용서받을 잘못이 아니야. 배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번에 좋은 거 배웠네. 이렇게 가르쳐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 미성년자인 아이가 부모에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상황은 없습니다. 부모가 이번만 용서해 줄게 라고 대답할 만한 상황도 사실 없어요. 안 돼를 유난히 못 받아들이는 아이. 안 돼라는 말에 유난히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기 의견을 받아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기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겨 기어이 애정을 확인하려 들거든요. 사랑을 확인하려고 끝까지 자기 의견을 고집합니다. 모든 아이가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부모가 아이에 대한 사랑을 물건을 사주며 해결해 왔거나 아이의 요구를 기준 없이 들어주어서 아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아이의 요구를 지침 없이 들어주면 아이는 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이나 좌절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반대로 아이의 요구를 지나치게 들어주지 않거나 아이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이럴 수 있습니다. 말은 곱게 하는데 뭐든 끝까지 안 들어주는 부모도 있어요. 아이의 요구를 너무 안 들어주면 아이는 부모가 자기 뜻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를 기준으로 자신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판단해요. 그래서 안 돼 라는 말을 들으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아이들도 안 돼 라는 말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보통 안 돼 라는 말을 웃으면서 할 수 없어요. 말 자체에 단호함이 배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아이들은 안 된다는 말 자체를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기분이 나빠지고 말을 듣기 싫어집니다. 어떤 아이는 공격에 대한 대항으로
말대꾸를 위한 말대꾸를 하기도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일부 부모는 아이의 반응에 대응하기가 괴로워 되도록 아이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지나치게 허용적인 육아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민한 아이들은 지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을 배우지 못하면 안 돼 라는 말에 점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아이든 다른 사람과 살아가려면 지침을 배워야 합니다. 예민한 아이들도 당연히 지침을 배워야 해요. 다만 이런 아이들에게 지침을 줄 때는 준비가 필요해요. 도배할 때 벽의 상태에 따라 초배지를 바른 뒤 벽지를 바르기도 하고 그냥 바르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민한 아이들에게는 안 돼 라고 말하기에 앞서 벽지를 바르기 전에 초배지를 바르듯 아이 마음에 초배지를 먼저 발라주세요. 지침을 주기 전에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만 못 들어주는 것도 많아. 혼내는 거 아니야. 너에게 이걸 꼭 가르쳐줘야 해서 말하는 거야.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만 이건 못 들어줘. 라고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지침을 줄 때는 무섭지 않은 표정으로 너무 크지 않은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안 되라는 말에 전보다 덜 예민하고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대신 산책할까? 아이가 텔레비전을 오랫동안 시청하고 있어요. 부모는 텔레비전 앞에 좀비처럼 앉아있는 아이 모습에 부글부글 하다가 폭발하듯 말합니다. 그만 좀 봐!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을 확 꺼버려요. 텔레비전을 계속 보는 아이, 스마트폰 게임을 주구장창하는 아이에게 이런 식의 접근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한창 몰입하고 있는데 부모가 하는 말에 방해받으면 짜증이나 화만 날 뿐이거든요. 확 꺼버리면 아이 반발도 심합니다. 이렇게 하면 텔레비전, 스마트폰, 게임 등을 바로 중단하게 할 수는 있지만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이게 하기도 어렵고 잘못된 행동이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기분 좋게 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라면 텔레비전을 끄기 전 이제 그만, 너무 오래 봤어. 대신에 산책이나 하러 갈까? 아니면 밀가루 반죽 놀이는 어때? 라는 식으로 텔레비전을 대신할 무언가를 아이가 선택하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할 놀이는 우리 아이가 특히 좋아하는 것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바꿔볼 수 있겠지요. 제법 큰 아이라면 20분이라도 미리 시간을 예고한 뒤에 그만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절이 안 되는 행동에 관한 대화는 그것에 몰입하는 순간이 아니라 다음날 아이가 그것을 안 하고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에게 부모의 말이 조금이라도 더 들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많은 인내를 요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7살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해서는 안 될 말과 꼭 해야 할 말을 정확히 알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도 부모가 처음인지라 상황에 맞게 아이를 대하는 방법이 서투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진심은 모두 똑같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이의 눈높이에서 마음의 키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은영 박사님의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오늘은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육아 이야기 챕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육아에서는 마지막 장면, 엔딩이 중요해요.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면 잘 먹게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음식을 내놓자 아이는 고개를 도리도리해요. 어르고 달래서 한두 숟가락은 먹였는데 금세 나 안 먹어 하며 거부합니다. 아이와 한참 실랑이 하던 엄마는 순간 욱해서 강한 톤으로 야, 너 진짜 하면서 화를 내버렸습니다. 아이들과 외국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던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1년 동안 외국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멋진 여행지를 고르고 물놀이하기 좋은 숙소도 잡았지요. 스스로 좋은 아빠가 된 것 같아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공항에서부터 짜증이 났어요. 아이들이 계속 징징거렸거든요. 아내는 뭘 그렇게 빼놓고 왔는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내내 다들 그런 식이었어요. 아빠는 여행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부터 아내와 싸우고 여행 내내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내가 다시 너희들 데리고 여행 오나 봐라 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부모는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항상 뭘 해줄까? 어떻게 잘 키울까? 하는 생각뿐이죠. 그런데 막상 육아의 여러 상황에서는 처음 그 마음과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짜증내고 화내고 혼내고 끝내곤 해요.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듯 이 모습을 기억합니다. 안 먹는다고 혼낸 엄마 얼굴, 여행 가서 아빠가 화내며 한 말을 기억해요. 좋은 음식, 멋진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밝은 햇살 속에서 엄마가 이를 환하게 드러내고 웃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빠랑 장난치면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깔깔거리던 즐거운 경험을 기억합니다. 나중에 그때 참 재미있었는데 하면서 힘차게 살아가요. 육아가 생각대로 되지 않아 짜증나고 화가 날 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이걸 시작한 첫 마음은 무엇이었지?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아이에게 좋은 기억이 될까? 항상 엔딩이 중요합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아이가 안 먹는다고 해도 그러렴, 다음에 또 만들어줄게 라고 미소 지으며 끝내면 좋겠어요. 여행을 갔다가 뭔가 꼬여도 그 자체도 아이들과의 즐거운 추억이라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아이는 부모의 첫 마음보다 마지막 행동을 기억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